안녕하십니까, 마피디입니다. 계좌 보시면 장기 계좌 그대로고요. 매수매도 없었고요. 자, 중기 계좌에서의 중기 계좌 하나는 남아 있고 나머지 단기 계좌는 사라졌습니다. 7월 7일 날 애플과 알파벳의 2배 레버리지를 프리장에서 좀 보합 부근에서 좀 매도를 했고요. 그냥 수익 실현을 했고요. 94달러에 샀던 물량도 한 296달러 부근에서 그냥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단기 물량이요. 제법 수익이 좀 됐었는데 다시 내려와서 어쩔 수 없죠. 구독과 좋아요, 아래에 있는 좋아요 누르시면 영상 알고리즘이 제 채널을 바로 볼 수 있게끔 많이 도와줄 것 같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테슬라 차트부터 보실게요. 자, 오늘부터는 실시간 방송 말씀드렸듯이 일목균형표 구름대하고 볼리저 밴드를 좀 이렇게 은은하게, 이렇게 까만색 은은하게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지저분하게 보이는데 같이 참고하면 좀 투자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제부터 볼리저 밴드하고 일목균형표를 항상 좀 연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85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살짝 반등하는 모습이 지금 현재 있고요. 크게 올라갔을 때는 구름대 위까지, 또 이평선이 많이 모여있는 자리까지 올라가다 구름대 상단에 한번 저항받고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 그 정도까지는 좀 그래도 보고는 있습니다. 테슬라가 중국의 그 보험 등록 개수가 전주보다 좀 낮게 나왔죠. 좀 크게 좀 낮게 나왔습니다. 엄청 내려갔죠. 그래서 좀 증시엔 좀 안 좋았고요. 트럼프 측에서 머스크를 좀 견제하고 있죠. 테슬라 이사회에서 그 정치 활동을 좀 싫어할 거라고 그렇게 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사이가 안 좋았던 그 베센트 장관이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죠. 자, 그리고 투자회사 아리조나 파트너스가 성명 발표했는데 테슬라 관계된 그 ETF를 출시를 연기한다고. 이유는 정치적 야망 이런 것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일론 머스크의 정치 활동을 좋게 보지 않죠. 대표적인 강세론자 데나이브스도 테슬라가 그 정치 활동하는 거는 좀 좋지 않다. 테슬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선을 좀 넘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 하고 있고요. 이사회가 좀 개입해야 된다라고 언급도 하면서 상당히 좀 세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입해야 된다고요. 자, 일론 머스크가 중국과도 연관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중국 측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더 이상 필요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 팽당할 위기에 있다. 중국 측에서는 머스크가 지정학적 자산 정도로 좀 간주되지 않으며 그의 환심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을 거다. 약간 끈떨어졌다 그런 느낌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테슬라가 중국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영향력 행사에서 조금 좀 손해 볼 수 있겠다. 그런 느낌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정부와 또 중국 정부도 그렇고 자율주행과 로보택시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의 그 정치계 또는 중국도 그렇고 사이가 좀 안 좋아진다면 테슬라 주가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게 작용되겠죠. 그래서 이런 작용 때문에 약간 중기 정도라도 그렇게 현재 그렇게 긍정적으로 테슬라를 보지는 않습니다. 현재 모습에서. 하여튼 지금 그래도 기술 반등은 한번 온 상태라 지금 나쁘진 않고요. 현재 지금 1.4%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단기 매수한 물량은 그냥 5일선 정도 가까이면 그냥 바로 매도할 예정이고요. 자, 보조지표 스토캐슬로도 아직 골든 크로스까지는 나오지 않았고 아직 틀지는 않았어요. RSI는 50의 저항을 다시 받고 이렇게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좋지 않은 모습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50을 지지하다가 다시 내려왔었어요. 자, 주봉상으로 보시면 주봉상 요 장대 양봉이 기준봉이겠죠. 요거의 중간선 정도 306 정도가 주봉상으로 그 위로 올라가야지 좀 더 상승 뷰로 좀 바꿀 수 있습니다. 아직은 요 장대 양봉의 밑선 정도를 아직 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긍정적이죠. 285. 그래서 285, 287이 중요한 자리라가 주봉상으로 말씀드렸고, 현재 지금 주봉상 21선 정도에 현재 지지받고 올라간 모습, 그 정도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좀 더 위로 올라간다면 한 313 정도, 313 정도 부분에서의 200일선도 있고 매물이 많이 있죠. 그 정도가 좀 매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테슬라는 당분간 단기적으로 접근하고 장기 계좌하고 테슬라 레버리지 프로젝트 10년 가져갈 거는 계속적으로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막판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나스닥 QQQ 보실게요. QQQ. 자, 나스닥은 현재 계속적으로 잘 올라가고 있죠. 큰 핵심 추세도 깨지 않고 올라가고 있어서 아직 나쁘진 않고, 현재 근데 어저께 약간 개파락이 나와서 5일선은 지지를 받긴 받았는데 좀 찜찜하게 어저께 좀 하락을 했고요. 현재 시간의 상으로는 좀 살짝 올라가고 있죠. 다시 떨어진다 하더라도 요 추세를 살짝 깨더라도 전 역사상 고점 정도 부근에 다시 한번 지지받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서 나쁘진 않고, 과하게 떨어진다면은 구름대 정도까지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뭐 요 정도의 매물대 정도의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겠죠. 500 초반 부근이요. 그래서 이렇게 구름대는 지지 저항 받는 자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볼린저 밴드 하단도 비슷하게 좀 맞겠죠. 뭔가 볼린저 밴드 하단, 그다음에 구름대 위에 아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보조 지표상으로도 어떤 시그널 상, 뭐 골든 크로스나 뭐 데드 크로스나 뭐 그런 느낌 여러 가지 참고하면서 보조는 보조로 확인하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 뭐 확실히 꺾였다까지는 아닌데 아직 5일선도 회복하고 있습니다. 아직 5일선도 깨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시간의상으로 살짝 오르고 있는데 뭐 오늘 종가상으로 다시 이렇게 끝날지 5일선 밑으로 내려가면 좋진 않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약간 아슬아슬한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오지 않는 모습은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하면서더라도 좀 증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단기적으로 그렇게 뭐 먹을 만큼 먹었다 해서 알파벳과 애플을 장 시작 전에 보합 부근에 던졌는데 조금 하락했는데 뭐 아직까지는 뭐 그냥 저 단기적으로 매수한 것만 좀 던지고 나머지는 좀 더 하락했을 때 다시 단기도 다시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도 큰 추세는 지금 깨진 상태는 아니고요. 볼린저 상단을 잡고 터치하면서 올라오고 있죠. 뭐 나쁘진 않습니다. 어제가 약간 장대 음봉은 나오지 않아서 석벼락 느낌이 살짝은 있는데, 하지만 장대 양봉의 중간선 밑으로 살짝은 내려왔죠. 밑선까지 내려오지 않고 캔들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뭐 큰 영향력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약간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중간 밑으로 내려가는데 지금 시간의상으로 그 위로 올라오고 있죠. 종가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요 밑선까지 내려온다면 약간 좀 하락으로 흘러내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미 장대 양봉 나오고 도지 나와서 약간 찜찜하죠. 이럴 때는 뭐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장대 양봉 나오고 도지 뜨면은 좀 조심스럽죠. 리스크 관리 좀 해야죠. 자, 특히 반도체는 뭐 관세 이슈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새롭게 거기에 대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조금 뭐 내려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 보시면 엔비디아 그래도 어제 엔비디아는 잘 지켜줬어요. 올선 위에 그래도 아직 회복하고 있고요. 약간 좀 급하게 올라갔다가 지금 횡보하는 느낌. 그렇더라도 지금 장대 양봉, 여기 나온 장대 양봉의 맨 윗선 위에서 지금 버티고 있어서 엔비디아는 상당히 좀 강하게 가는 모습은 있습니다. 올선 깨지기 전까지는 엔비디아는 뭐 매도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 큰 추세도 깨지 않고 있어서 나쁘지 않고 엔비디아는 좀 괜찮다. 아직 뭐 과매수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횡보하고 있죠. 아직 뭐 내려올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알파벳을 좀 매도했는데 그저께 종가 부근 정도에서 좀 매도한 것 같아요. 이 정도에서 매도를 했고 좀 내려오고 있는데 5일선 밑으로 살짝 내려와서 뭐 약간 좀 찜찜하고 이렇게 내려온 추세가 있어서 그거 맞고 저항받는 느낌이 있어서 단기 물량은 다 그냥 덜었습니다. 그냥. 그래도 알파벳은 좀 단기 물량 조금씩 매수해서 200 정도는 그래도 단기 좀 수익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전 매수한 것까지요. 다시 한번 이 밑선까지 내려온다면 뭐 추가 다시 또 단기 매수 생각이 좀 있고요. 200일선 정도도 다시 올라오고 있죠. 뭐 나쁘지 않습니다. 내려온다면 또 매수 생각이 있습니다. 자, 애플이 관세 여파도 있고 지금 현재 지금 121선 정도의 저항을 받고 내려온 모습이죠. 계속적으로 박스권 진행됐기 때문에 박스권이 진행됐다면은 박스권 중간 저항 받고 올라갔다면은 단기는 좀 더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단기 절반 돌고 그리고 좀 장이 좀 빠질 것 같아서 나머지 전량 더 덜었죠. 그래서 아직 뭐 5일선을 뭐 확실히 깨진 건 아니라 오늘 종가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다시 또 중간까지 또는 밑선까지 내려올 확률도 있어서 아니면 이렇게 내려오는 추세에 지지받고 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약간 뭐 흘러내리다가 중간 정도 지지받고 올라갈 가능성은 지금 현재는 좀 보고 있습니다. 애플은 다시 한번 밑에까지 떨어지지 않으면 매수 생각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자, 마소는 아직 추세를 깨지 않고 올라가고 있어서 뭐 계속적으로 홀딩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좀 이렇게 좀 올라가는 각도에서 약간 눕는 느낌이 있어서 약간 뭐 보유는 하겠지만 추격 매수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메타도 역산 신고가 한번 살짝 찍먹한 후에 약간 흐르고 있죠. 뭐 그 정도의 느낌은 좀 보이고 있다. 자, 러스트천이 어저께 살짝 꺾여서 살짝 내려왔는데 아직 뭐 5일선 정도는 지지받고 있어요. 아직 뭐 확실히 꺾였다는 모습까지는 아닙니다. 이쪽에 큰 매물대 정도의 저항을 좀 받는 느낌, 뭐 그 정도 느낌은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자, 선행 역할을 하는 다우도 지금 약간 하락 장악형 느낌 개념으로 살짝 내려와서 좋지 않고, 근데 밑꼬리가 살짝 있어서 그나마 좀 난데 살짝 올선을 깨져서 약간 찜찜한 모습, 그 정도로 맞습니다. 볼린저 상단 정도의 좀 저항을 맞고 좀 내려오는 모습이 좀 보여요. 오히려 아마존이 상당히 잘 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건강하게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마존도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그 추세에 계속적으로 저항받으면서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저께 미주시가 좀 떨어진 이유는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8월 1일부터 25% 상호관세를 언급을 했죠. 추가 보복을 한다면은 추가로 25% 더 한다고 해서 좀 무서운 협박성 발언을 좀 했기 때문에 이 여파로 주변국도 더 있으니까 미증시는 약간 좀 관세 이슈로 좀 하락한 모습이 좀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자, S&P 500 스파인데요. 자, 미증시는 지금 현재 역산 신고가를 돌파한 이후에 위에 매물대는 없습니다. 근데 약간 많이 오른 거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약간 횡보하고는 있고, 가지고 물량은 그렇게 매도할 이유는 없지만 단기 물량 정도는 조금씩 익절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떨어져서 어느 정도 매물대 이 정도 왔을 때는 한번 매수를 하더라도 구름대 윗 정도나 약간 좀 추격 매수하면서 가는 건 좀 부담스럽다. 그 정도는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는 정도는 좀 매도를 했고요. 또 올라가면 그냥 장기하고 중기 100배 프로젝트나 갖고 있는 물량만 좀 계속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반도체 XOXL도 매수 생각이 있었는데 크게 빠지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좀 관망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과하게 빠질 순간은 한번 올 거는 같아서 그때를 기다리면서 XOXL은 좀 쳐다보고 있는데, 어제도 이렇게 과하게 빠지지 않아서 매수는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한 요 정도 밑선 정도 한번 깨지면은 또 추가 또 하락할 수 있어서 큰 폭의 하락했을 때는 좀 들어갈 만도 한데, 아직 지금 하락 시그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알파벳이 좀 추가로 하락한다면 좀 매수 생각이 좀 있고요. 테슬라는 단기 물량 정도만 지금 좀 올라갔을 때 좀 덜고, 약간 단기 매매 위주로만 좀 대응할 예정입니다. 테슬라는요. 그렇게까지 이렇게 좋게 보이진 않아서. 어제 실시간 방송에서도 좀 많이 떨어졌을 때는 프로젝트 매매 또 계획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지금 자리에서는 그렇게 한 3개월 내까지도 크게 상승하면서 트는 것까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맞고 떨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많아서, 그렇게까지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가 사이가 좋아지면서 약간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모를까, 그 전까지는 뷰는 그렇게 좀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모습은 단순히 사이가 안 좋다는 느낌이 아니라 정부의 규제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 있는데, 지금 로보택시가 런칭되고 이후에 계속적으로 규제가 풀리면서 계속적으로 대수도 늘리면서 도시도 늘려야 되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과 등을 지고 또 이렇게 정치적 이슈로 계속 끌고 간다면은 분명히 테슬라한테 좋지 않죠. 그래서 데나이브스도 얘기했고, 그런 모습 때문에 한 달도 그렇고 한 석 달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나중에는 좀 우상향하겠지만 약간 단기적 정도하고 한 두세 달 정도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크게 확실히 바뀌는 뷰가 보이지 않는다면은 지금 스탠스로 약간 단기 매매 위주로만 진행할 것 같습니다. 제가 테슬라 되게 좋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만 뷰를 보는 게 참 오랜만이죠. 자, 저희 오래된 구독자님들 기억나시죠? 요때는 제가 계속 그렇게 봤죠. 테슬라는 좋을 것이다. 하지만 분할 매수는 하긴 하지만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는다. 그래서 밑에서 매수하고 위에서는 팔고, 계속적으로 사팔사팔은 하겠지만 던다. 하지만 저가일 때는 사고, 일단 샀죠. 저희 아이도 사줬고 사는데, 그래서 급상승 이 각도가 좋았기 때문에 산 것은 버티면서 이제 좀 버틴다. 하여튼 무서울 때는 사고, 각도가 커서 뭔가 확실한 추세가 반전이 보였다 했을 때는 산 거는 버팁니다. 하지만 샀는데 그게 별로 아니다 할 때는 다시 올라갈 때는 팔겠죠. 하지만 사고는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지 않으면 올라가면 그냥 올라가기 때문에 안 되죠. 따라서 단기 매매로 지금 접근은 하지만 약간 뷰가 확실히 바뀌면서 갑자기 원만하게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가 바뀌었다, 완전히 급상승 호재로 바뀌었다 했을 때는 산 물량은 홀딩으로 버티면서 그냥 올라갈 겁니다. 그럴 때는 매도하지 않고 그냥 올라갈 건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약간 위에서 던다, 그런 스탠스로 약간 반 덜거나 이런 스탠스로 좀 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틀지 모르기 때문에 무서울 때는 사고, 약간 단기 매매 스탠스로 가고는 있다. 그 정도까지 말씀드릴게요. 현재 테슬라 현재 시간외상으로 1.6%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괜찮죠? 이렇게 정도 끝나도 좋은 것 같아요. 나스닥 QQQ죠. 하여튼 좀 과하게 많이 오른 느낌, 상당히 관세 여파도 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많이 오른 느낌입니다. 8월 1일까지 다시 한번 연장이 좀 되긴 됐는데, 계속적으로 좀 협박성 멘트와 여러 나라들의 여러 가지 좀 관세 이슈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시장을 대응하려고 합니다. 제 매매는 그래서 투자에 참고만 해주시고요. 저는 꼭지에서 팔지 않고 그냥 어깨 정도 팔 생각이다 해서 좀 단기는 좀 다 매도했습니다. 엔비디아의 그 젠슨왕의 매도 계획된 매도기긴 하겠죠. 그 다음에 또 내부자 매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내부자 매도가 상당히 많아요. 그에 따라서 좀 좋지는 않고요. 엔비디아는 근래 상당히 많은 내부자 매도가 있습니다. 엄청 많죠.
따라서 어느 정도 하락이 추세가 바뀐다면 현재 지금 상승 중에 매도라서 은근히 지금 버티고 있는데 좀 쏟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서 좀 일단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까지는 좀 부담스럽다. 있는 거는 홀딩 하더라도요. 현재 공포탄 매수는 이제 탐욕이고요. 수학계 매도의 매수는 이렇게 많이 반영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좋아요 누르시는 분들은 아래에 있는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구독자님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